안녕하세요. 컬러 아나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거는 2023년 트렌드 컬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예측 및 컬러 컨설팅 기관인 팬톤 컬러 인스티튜드에서 패션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톤 컬러 인스티튜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올해의 컬러를 해마다 발표하는 그런 컨설팅 기관입니다. 이 컨설팅 기관에서는요, FW 시즌, SS 시즌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봄 컬렉션에서 최신으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상위 10가지의 컬러와 핵심 코어 클래식 컬러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뉴욕 패션 위크만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런던 패션 위크도 조사해서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런던과 뉴욕의 트렌드 컬러가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둘이 겹치는 색이 일절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는 두 가지의 패션 위크의 컬러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하나도 겹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요. 12월 2일에 발표 예정인 2023년 올해의 컬러는 무엇인지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패션 위크 SS 시즌의 컬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그런 고양된 에너지들, 그런 브라이트한 밝은 톤으로부터 아주 차분한 그런 틴트와 톤까지, 생기 있는 톤부터 아주 차분한 톤까지가 함께 있는 게 이번에 SS 시즌, 2023 SS 시즌의 특징이다. 그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recalibrated, 재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주의의 표현이 강조되는 것으로 재보정될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SS 시즌에는 SS 시즌에 맞는 좀 밝고 귀엽고 산뜻한 컬러들이 주로 나왔었고, FW 시즌에는 차분하고 캄하고 조금 강한 색감들이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SS 시즌 하나에만 에서도 이 극단적인 색의 대조들, 톤의 대조들, 그러니까 옛날 톤만 대조되는 게 아니라 색상, 색조 뭐 여러 가지가 다 대조되는 그런 것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래서 재보정이 되는 형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표현이,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 그런 표현이 강조되는 거다. 옛날에는 큰 시대의 흐름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두 그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였다면, 이젠 아니 나는 차분한 걸 입고 싶어. SS 시즌에도 그러면은 차분한 걸 입고, 누구는 난 믹스앤매치하고 싶어. 믹스앤매치하는 그런 개개인의 욕구가 모두 발현되는 그런 색조의 향연이 될 거라는 거를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SS 시즌의 컬러가 굉장히 총천연색이에요. 차분한 색깔부터 아주 강렬한 색깔까지. 그러면 봄, 여름의 뉴욕의 색상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색상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영한대요. 지난 몇 년간이 뭐겠어요? 이제 코로나 시국이죠. 이 코로나 시국이 색상에, 이 우리가 색깔을 사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혼돈에서 고요에 이르기까지 대담한 접근 방식을 택하여서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흥분을 축하하는 이런 색 팔레트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혼란, 혼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옛날처럼 정해진 방식대로 가지 않겠다. 마음대로 한번 섞어보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답이라고 여겨졌던 게 정답이 아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보겠다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험과 기발한 대조에 적합한 색과 색상의 조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이게 눈에 띄게 하고 싶다면 그런 거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이즈만이란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년의 SS 시즌 컬러는 우리가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조정이 되었다. 현실 도피와 건전함, 기쁨을 혼합해서 분위기와 색상의 극단적인 대비를 탐구합니다. 웃기죠? 아주 건전함과 기쁨과 현실 도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도 있고 인싸도 있고 핵인싸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의 컬러 스토리에는 실용성과 기본이 베이직함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엄청나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또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용적이면서도 너무나 눈에 띄고 아주 팝한 컬러들이 있다. 그러니까 차분함과 극단적인 생명력의 믹스가 한마디로 히키코모리와 핵인싸가 같이 존재하는 게 이번 팔레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설명 자체도요. 실험과 개인주의적 표현을 장려하는 다양한 대조되는 이런 색이다. 이런 색상의 그런 것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뭐 왜 실험이냐. 아직 어떤 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결정나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냥 시도인 거예요. 다 팬톤이 이름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과 그 색상들을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이 색상의 이름들을 보고요.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 실제 이름의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이번 SS 시즌에는 어떤 컬러들이 유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리 레드예요. 파이어리 레드 컬러 보시면은 말 그대로죠. 불타오르고 있는 레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제가 그림들을 찾아왔는데 설명 자체가 에너제틱하고 강렬함을 알려주고 싶은 엄청나게 강렬한 레드인 거예요. 슈퍼 찰지드. 그러니까 엄청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충전되는 레드톤인 거죠. 이 컬러는 어떻겠어요? 그냥 채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딥하게까지 해요. 그냥 높지 않습니다. 딥하게까지 한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런 강렬함의 색이 보여지죠. 그 다음 컬러는 뭐죠? 비트루트 퍼플. 이 비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쁜 마젠타 색상에 가까운 퍼플이거든요. 우리가 핫핑크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 그런 퍼플인데 이런 퍼플은 뭐예요? 자연의 과일을 묘사한 대담한 자홍색의 색이다. 그러니까 자홍색이라는 게 홍색과 자색이 이렇게 합쳐진 색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마젠타이기보다는 조금 더 퍼플기가 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쿨톤, 겨울 쿨톤의 색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비트루트. 자연에서 오는 생생한 색을 가져왔다. 이거 저번 시즌부터인가요?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는 색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강렬한 자주색, 이런 마젠타 색이 유행이다. 그 다음 컬러는요. 탱젤로. 탱젤로라는 컬러는 딱 봐도 그냥 귤과 색이죠. 귤과 과일이잖아요. 상큼하고 맛있는 비타민이 풍부한 그런 오렌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풍부한 오렌지 같은 식감을 주는 아주 주이시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채도 높은 오렌지 귤과의 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SS 시즌에는 빠질 수 없는 색이죠. 피치색, 피치핑크인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 대다수의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좀 잘 어울리는 톤인데 특히 피치의 한 방울에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컬러가 정말 뉴트럴하게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이기도 해요. 설명을 읽어볼까요?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피치톤. 그쵸. 근데 우리 SS 시즌은 이런 톤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아주 환영하게 맞아주는, 봄인 걸 맞아주는 그런 생생하고 신선한 피치의 색인 거죠. 이 엠파이어 옐로우는
당연히 저는 엠파이어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안 옐로우를 말하나 보다. 왜냐면 아시안 쪽에서는 옐로우가 굉장히 긍정의 뜻이었고 좋은 임금이나 귀족의 색이었으니까 당연히 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 황제의 옐로우 당연히 중국이나 차이나나 좀 한국이나 이런 쪽의 옐로우겠거니 하고 자료를 찾았는데 막상 색상을 보니까 그쪽 색상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진 자료가 이래서 그럴진 모르겠지만 지금 봐도 동양의 색상은 조금 더 황금빛에 가까운데 이 엠파이어 옐로우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노랑에 더 가깝죠. 그래서 뜻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이풀니스를 지속적으로 딱 펼치게 하는 환희를 발산하게 하는 발광 옐로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뭐 광선처럼 빛나는 그런 옐로우인 거죠. 너무 눈을 부셔서 발광하는 그런 옐로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제 사진 자료처럼 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려오는 그런 선명한 노란색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엠파이어 옐로우는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이 건융제 맞나요? 건융제 사진의 그런 옐로우의 컬러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너무 푸른기, 노란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채도 높고 선명한 노란색, 빛을 닮은 채도 높은 노란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의 뜻을 많이 의미해요. 이거는 뭐죠? 2020년도부터인가요? 그 일루미네이팅 앤 울트라 그레이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옐로우가 등장을 했었죠. 그 다음 컬러는 뭔가요? 네, 크리스탈 로즈 컬러죠. 크리스탈 로즈하고 많이 본 색인데 하고서 자세히 검색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육각형의 보석, 로즈 보석, 로즈 쿼츠란 얘기인 거죠. 로즈 쿼츠 많이 들어봤죠? 로즈 쿼츠의 세레니티. 2016년경에 유행했던 바로 올해색으로 했었던 그 색 이름이었습니다. 조금 이름이 변형돼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모던한 현대 로맨스를 전하는 맑은 핑크. 그게 뭐겠어요. 로맨틱함의 상징이잖아요. 핑크라는 것이 워낙에. 그래서 아주 투명한 핑크. 우리 현대의 아주 그런 로맨스 낭만적인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부드러운 핑크 느낌이란 거죠. 역시 SS 시즌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던 아이입니다. 로즈쿼츠란 애가 육각형의 이런 각이 져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은데 로즈쿼츠의 그 투명한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크리스탈 로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컬러는요. 클래식 그린이에요. 클래식 그린은 말 그대로 평범하지만 정석에 가까운 그린.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그린. 그것을 말합니다. 아주 정석에 가까우다 보니 채도가 높은 그린이라는 거죠.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건강함을 상징하죠. 자연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는 아주 그런 영양이 가득한 녹색이다. 왜? 우리한테 딱 봐도 신선하고 생기가 있는 그린은 이게 정석의 색이 아닐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래식 그린이 또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봄 시즌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색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컬러가 굉장히 귀엽네요. 러브버드. 모라냉무라고 하는 러브버드는 매우 이국적인 그린색입니다. 어떻게요? 생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운 지방보단 남쪽 지방에서 많이 있는 아이들이 활기가 있고 생기가 조금 더 있겠죠? 이 모라냉모의 이 가슴털에 이 맑고 거의 형광같이 눈에 띄는 색을 좀 보세요. 아주 생기가 넘치죠. 그런데 이국적이야. 왜? 일조량이 많은 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색감입니다. 노란기가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그린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일조량이 많은 나라가 흔한가요? 흔하진 않습니다. 이 색을 라임색이라고도 하고요. 라임 그린색이라고도 하는데 올해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서
눈에 띄더라고요. 펜디도 썼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이 색을 많이 썼고 주목하는 색입니다. 저는 내년 2023년 올해의 컬러로 혹시 이 컬러가 선정되지 않을까 추측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그리너리 색이랑 좀 겹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리너리 색은 이거보다 채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이 색은 훨씬 더 형광빛이 강한 채도가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형광색이라고 보실 수 있을 법한 색들이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런던 패션 위크에서도 이 색깔들이 종종 발견이 되었거든요. 원래는 이 15가지 컬러 안에서 런던과 뉴욕 컬러가 겹쳐지는 것 안에서 올해의 색을 하나 꼽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아예 새로운 색을 만들어서 팬톤도 자기네들끼리 더 특별한 컬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와 함께 이렇게 내더라고요. 예전까지는 이 패션위크 보고서를 보면은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알 수는 없다는 점. 하지만 그 다음 컬러는요. 퍼레니얼? 블루 퍼레니얼인지 페레니얼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단연생꽃이라는 뜻이에요. 파란색 단연생꽃. 팔레트를 돋보이게 하는 눈에 띄는 그런 뛰어난 블루다. 왜 팔레트를 눈에 띄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이 색이 아주 채도가 높거나 그래서 눈에 띄는 색은 아니죠. 팔레트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이 색을 조금 더 깔아줘야 돼요. 잔잔하게. 딱 봐도 청바지색, 청색깔이 아닌가요? SS 시즌에는 메인색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해마다 이런 블루 페레니얼인지 퍼레니얼인지 같은 색이 등장을 해왔어요. 이런 잔잔하게 청색 같은 컬러들이 꼭 나왔거든요. 톤 다운된 블루 색상은 SS 시즌마다 계속 나올 것이다. 왜냐면 의상 컬러에서 계속 선택이 되니까요. 또 보시면 옆에 청색 같은 게 하나 더 있죠. 썸머송이라는 이제 색깔인데 이거는 연청의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청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청, 연청 다 같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 느껴지는 시즈널한 색감이 느껴지는 팔레트입니다. 딱 봐도 연청이지만 이름은 썸머송이에요. 여름에 있는 노래 같은 색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름 하늘이 뭐 휴양지를 생각하면 쨍하지만 실제 여름에는 뭐 구름이 많아요. 비도 많이 오고요. 습기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쾌청하게까지는 맑지 않단 말이죠. 결국 클라우디한 하늘을 표현한 색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뜻은 휴식과 평온함을 표현하는 깨끗한 블루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라이트 그레이시한 블루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청이라고 우리가 하죠.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편안해 보이죠, 색이. 편안해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밝고 차분해야 돼요. 차분하려면 그레이시가 조금 들어가서 저는 라이트 그레이시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패션 위크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가지 색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색이 뭐죠? 그 다음에 코어 클래식 컬러를 소개해 드릴게요. 코어 클래식 컬러는 상위 10가지의 트렌드한 컬러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그렇지만 핵심적인 클래식한 매년 쓰는 그런 베이직한 색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베이직 컬러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코어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볼까요?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트라고 해서 하늘빛? 뭐 하늘색 빛? 이런 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맑고 물 같은 아주 깨끗한 그런 아쿠아색이라고 해요. 물색이라는 거죠. 근데 스카이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천장에 있는 구멍이 뚫린 데서 오는 아주 천장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퓨어한 하늘색 같은 거를 의미하는 말이더라고요.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맑고 어쨌든 투명한 색이라는 뜻이겠죠? 하늘을 봤을 때 우리가 구멍을 봤을 때 맑고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산뜻하고 그 다음 컬러는 바닐라 크림. 이 바닐라 크림은 색 자체가 사실은 찾아봤을 때 버터크림에서 오는 노란빛이 좀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은 색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약간 핑크빛, 피치빛이 도는 컬러가 바닐라 크림이라는 이름을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케이크류에는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바닐라 크림이 좀 달달하니까 이런 달달하고 산뜻하고 그런 포근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닐라 크림이라는 이름 붙였겠구나 해서 케이크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뜻도 소프트하고 딜리셔스하고 크리미한 톤이다. 그러니까 맞죠? 부드럽고 맛있는 달콤한 표현하기 위해서 바닐라 크림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마다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보리 계열에서 조금 더 핑크빛이 들어간 색입니다. 그레이 라일락이라는 색은요. 드리미하고 정말 몽환적이고 천상적인 색인 라일락이 스며드는 바이올렛 빛이 도는 그레이. 한마디 보겠어요. 그냥 바이올렛 빛이 도는 그레이. 보랏빛이 약간 섞인 그런 그레이 색이란 뜻이에요. 그레이인데 푸른기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죠. 라일락빛. 천상계의 라일락빛이 들었대요. 조금 더 그레이지만 몽환적인 느낌이 더 들 수가 있겠죠. 차분하고. 그다음에 릭 그린. 저도 릭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릭이라는 양파나 파와 비슷한 이런 야채가 있어요. 맛이 조금 더 달큰하다고 해요. 이런 달큰한 채소. 아마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서양 요리에서 쓰이는 그런 식물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베지터 그린. 식물색. 야채색이라는 거죠. 은은한 향이 나는 식물성 녹색이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야채색. 왜 풀색. 한국말로 하면 풀색, 쑥색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색입니다. 우리한테는 쑥이 더 친근한데 이 친구들에게는 릭이 더 친근하겠죠? 마끼아또. 여러분 다 아시는 캐러멜 마끼아또 하는 그 마끼아또잖아요. 우유 거품 많고 달달한 크리미한 맛이 나는 달달해야 돼. 마끼아또는. 그쵸? 그런 딜리케이트한 브라운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그리고 라이트한 레이어가 폼이 쌓여있는 가벼운 이 거품이 있는 아주 맛있는 브라운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브라운 이거 보자마자 느낄 때 뭐 카멜색이라고 해도 되고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해도 되고 뭐 하겠지만 마끼아또 색이다라고도 많이 해요. 화장품에서는 우리가 흔히 라떼색 뭐 그렇게도 많이 표현하는 색 이름을 마끼아또라고 한 거죠. 이것도 해마다 많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컬러들을 소개를 마쳤고요. 이렇게 뉴욕을 봤으니까 런던 컬러도 봐야겠죠? 런던 컬러는 조금 더 다른 설명이 들어옵니다. 활기찬 에너지와 역동적인 생동감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편안하고 차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색상과 혼합한 팔레트. 차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색상과 활기차고 역동적인 색상. 그런 것들이 혼합됐다. 아까 같은 표현 아닌가요? 굉장히 차분한 톤부터 울트라 업리프팅된 그런 톤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뉴욕의 패션위크 시즌 컬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컬러가 있고요. 편안하고 차분한 공간을 보여주는 색깔. 결국에 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한번 볼까요? 런던 패션위크의 이제 색상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대요. 어떤 길이지? 모던한 엣지로 맥락을 재구성한 이번 시즌의 색상은 전통과 혁신을 통합하여 밝음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조용한 톤의 활기찬 긍정성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무래도 영국 패션위크와 뉴욕 패션위크의 다름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런던은 전통이 아무래도 받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의 색은 톤 다운된 색이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색은 밝고 팝한 색깔들인 거예요. 요즘에 영국 생각하면 이민자들도 많고 해서 다양한 좀 구성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팝한 느낌과 기존 전통의 파스텔하고 톤 다운된 색의 이런 조합. 여긴 새로운 또 느낌이 올 수 있겠다. 설명은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결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생각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 같아요. 아마 뉴욕처럼 멜팅팟이 되고 있는 영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태도와 표현의 자유는 재치 있는 믹스와 애니메이션 페어링을 통해 나오는 제한 없는 접근 방식으로 색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2D와 3D가 공간에 제약이 없는 형태로 아주 새롭게 나온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이 애니메이션 페어링 때문에 또 나온 얘기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또 와이즈만이라는 분이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며 우리는 제약 없이 우리의 개성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규범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방을 경험하며 우리는 새로운 페어링과 대조되는 하모니를 적용하고 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중, 아직 이게 고정은 아님 이란 뜻이죠. 결국 뉴욕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새로운 시도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이나믹한 음영이 조용한 톤과 조화를 이루며 생기 넘치는 페어링과 재치 있는 믹스를 연출한다. 생기 넘치는 페어링과 재치 있는 믹스가 여기 포인트겠네요. 언뜻 이렇게 보니까요. 10가지 색을 다 보니까 보세요. 아까 봤던 차분한 톤이 없네요. 우리가 연청이라고 했던, 진청이라고 했던 그런 서머송이라든지 푸른 단연생 컬러가 없어요. 딱 봐도 조금 더 아까 뉴욕 컬러보다는 팝한 색깔들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 톤 다운된 색이 없고 파스텔 톤 정도 그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색감 하면은 SS 시즌 색감 하면 꽃이 많이 있는 좀 가드닝 색깔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 가드닝의 색깔과 좀 팝한 색깔들이 섞여 있어 보여요.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체리 토마토. 너무 귀엽다. 이 체리 토마토 색 아까 뉴욕에서 봤던 파이어리 레드에 비해서 굉장히 채도가 높고 더 밝죠. 그래서 뜻도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레드라고 하는데 유혹적인 이 레드는 방울토마토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방울토마토 색깔 얼마나 산뜻해요. 굉장히 산뜻하다 보니 강렬하고 묵직하기보다는 좀 떠 있어요. 애니메이션 색깔이라고 말한다면은 애니메이션 색은 톤 다운된 것보다는 좀 클리어하고 브라이트한 색이 더 많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키한 허니 쉐이드로 되어 있는 코랄, 펄시몬. 이거 감이잖아요. 감 색깔. 한마디로 꿀이 좀 발라져 있는 꿀의 음영이 있는 코랄. 설탕이 조금 껴있는 설탕으로 하얗게 발린 그런 곶감 색깔 같은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랄색인데요. 우리가 항상 코랄, 살몬 계속 쓰는데 그 살몬색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거 비슷해요. 아까 뉴욕 컬러에서 봤던 그럼 코랄 핑크보다 조금 더 채도가 떨어지고 진해 보입니다. 이 색깔도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잘 어울리는 색 중에 하나예요. 이 색 너무너무 사랑받는 색이죠. 그 다음 색깔 볼까요? 아이스 망고. 아이스 망고색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산뜻하고 역시나 여기도 산뜻한 귤과의 색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여기 망고색이 나와서요. 조금 더 이국적이에요. 푸르티에. 그래서 트로피칼. 아주 트로피칼한 그런 열대과일 느낌이 나는 오렌지색을 보여주고 싶었을 때 이 아이스 망고색이 나오는 거죠. 망고가 귤보다 쉽지 않아요. 더욱더 열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노란빛이 많이 품고 있으니까. 좀 더 다채로운 노란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블레이징 옐로우. 블레이징 옐로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블레이징이 뭐지 했더니 이것도 역시 뭐가 활활활활 타오르는 그런 옐로우거든요. 이것 역시 광선 같은 거죠. 레디언트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뜨겁게 빛나고 있는 우리 햇살의 광선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옐로우가 어떤 뜻이었죠? 거의 빛나서 빙 엠파이어 옐로우 해가지고 거의 광선급의 아주 채도 높은 옐로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여운 파스텔? 노노노. 완전 톤이 높은 비비드한 그런 옐로우색입니다. 햇살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아까 나왔던 그런 러브버드색이랑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의 비슷한 채도죠. 타이탄 나이트라 부르는 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색이 바로
이 거의 라임색과 같은 연두색 빛이 돌아요. 타이턴 나이트는 활기차고 영롱해요. 그래서 이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색도 아까 비슷한 컬러인데 아주 다른 채도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아마 영국이 조금 더 보석 같은 걸 많이 써서 그런가? 보석 이름을 썼죠. 그다음에 안딘 투카는 안데스 산맥을 안딘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있는 투칸이라는 새의 이름, 새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데스 산에 사는 새. 이 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딱 봐도 찾아봤을 때, 이 사회에서 따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색깔은요, 현실에 없을 법한 정말로 채도가 높고 형광색이라고 느껴질 법한 그런 색인 거예요. 이 이국적인 그린인데 어떤 이국적인 그린이냐? 저기 높은 고원의 숲에서 볼 법한 그런 이국적인 그린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왜 안데스 산맥을 얘기했겠어? 우리가 못 보는 야생의 공간에서 나올 법한 색이다. 결국에 똑같은 거잖아. 러브버드랑 그 볼 수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서식하는 동물이란 뜻 아니에요. 인위적인 색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생각보다 우리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색이 많다. 우리 지구의 색이다. 그 다음 컬러 에어리 블루.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고 산뜻한 그런 파란색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보이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나타내는 아주 가벼워 보이는 하늘색입니다. 너무나 맑고 그런 투명한 색이죠. 여러분 이런 색깔 하늘색 보시면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하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의 색입니다. 그 다음 컬러는 이름부터 너무 짜릿해요. 일렉트릭 블루 레모네이드. 블루 레모네이드 중에 이 정도의 파란색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예요? 그만큼 완전히 짜릿할 정도의 쨍한 잉크색의 파란색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팔레트를 짜릿하게 만드는 완전 선명한, 그럼 누가 봐도 선명한 파란색이죠. 이것도 해마다 자주 나왔던 파란색인데요. 로열 블루라고도 해요. 로열 블루라고 해서 왕족들이 많이 쓰던 그런 파란색.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그런 문장의 뒤에 있는 그런 파란색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 블루색은 아까 뉴욕 그쪽에 뉴욕 팔레트에는 없었는데 여기 있는 이유가 영국에는 왕실이 있잖아요. 귀족이 있고. 그것을 상징해서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자주 쓰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 컬러. 이런 퍼플 컬러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는 나와 있네요. 왜 퍼플 컬러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이 스프링 크로커스라는 이런 컬러는 한국말로 치면 붓꽃에 가까울 거예요. 초봄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플로럴한 이런 퍼플이라. 이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라는 거죠. 아마 이 크로커스는 런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상징하면 우리가 개나리 노란색 떠올리고 진달래 떠올리고 철쭉 떠올리듯이 이쪽 동네에서는 이 크로커스를 떠올린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퍼플이 피어날 때 드디어 봄이 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색이란 뜻이죠. 이런 퍼플색은요. 사실 한국 사회에선 흔하게 나오지 않는 색이기 때문에 다들 나오면 활용도를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런 색은 실제로 올해색에 꼽힌 겸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레디언트 오키드로 한 2013, 14 이쯤에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컬러는 그래서 흔하지 않고 활용도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메인 컬러로 잘 등장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요. 올해 또 이걸로 선정될지. 근데 최근에 보라색이 계속 강세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2018년에 울트라 바이올렛을 기준으로 2022년에 또 베리페리란 색으로 비슷하게 등장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프링 크로커스 이런 것도 한 번쯤 메인색이 돼줄 법도 하단 말이죠. 아니면 제가 또 의심하는 색이 하나 있습니다. 마젠타색인데요. 마젠타색이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꾸준히 SS 시즌에서 계속 눈에 띄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눈에 띄는 이 쇼킹한 느낌을 주는 쇼킹 핑크가 한 번쯤은 또 우리의 올해의 색이 대접도 하지 않냐. 지금 자라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선정해 주면은 너무 잘 쓸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핑크 코스모스. 핑크 코스모스가 너무나 충격적이게 여기 SS 시즌에 나와버린 거예요. 코스모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피니까 당연히 코스모스는 가을의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가든 핑크. SS 시즌에 등장했다. SS 시즌에 나오는 그런 꽃이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색상에 대조되는 그런 가드닝한 핑크다. 하지만 이 색이 올해 왠지 저도 계속 끌리는 게 저는 라임 그린색 아니면 핫핑크, 쇼킹 핑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죠. 이래놓고 레드면 나 실망해요. 그 다음 컬러 이제 2023년 런던 패션 위크의 코어 클래식 색. 역시 코어 클래식 색은 아무래도 베이직한 색에서 기본이 되다 보니까요. 극도로 차분한 틴트와 톤으로 조용하게 존재감을 선사하는 그런 아이들만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아이템이라고 하는 베이지 컬러들이 뭐가 있습니까? 블랙, 그레이,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이 정도가 가장 국룰이잖아요. 뭐 국룰인가요? 월드룰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색상입니다. 다만 조금 SS 시즌이나 색톤 밝다. 첫 번째 색 오이스터 머쉬룸 굴색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느타리 버섯이더만요. 침묵의 힘을 가진 추정되지 않은 그런 회색이다. 침묵의 힘을 가졌다. 그래서 느타리 버섯 색이 이렇게 예뻤구나 싶은 그런 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 제이드 회색빛이 도는 옥이라는 건데 회색빛이 도는 옥 빈티지, 드라이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바로 이 옥색을 떠올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기나 중국 식기들 보면 이렇게 옥색의 고급스러운 도자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미네랄이 함유된 그레이 그린 톤이라는데 이게 뭔 뜻이겠어요?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래도 그레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런 빛깔이 도는 도자기 색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이드라는 것 자체가 옥이니까요. 아무래도 촉촉한 느낌이 있겠죠? 텐더 피치. 역시 SS 시즌이다 보니까 피치가 많아요. 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게 피부색처럼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계속요 더 톤이 낮은 베이지나 브라운이 아니면 아이보리가 등장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BLM 이후로 이렇게 피부색을 보여주는 피치색이라든지 우리가 살색이라고 표현했었던 피치색이라든지 브라운색이 많이 이 코어 클래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더 피치는 정말 델리케이트 부드러운 감촉의 섬세한 복숭아를 얘기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살색이라고 안 하고 피치색이라고 복숭아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색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마끼아또인데 여기는 초콜릿이 더 강한 그런 모카무스가 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아마 여기서 이름 선정하는 거는 그 문화권에서 자주 쓰는 단어와 이런 것도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블루잉. 정말 상쾌한 잉크블루란 뜻이거든요. 저도 블루는 블루지 블루잉이 뭔지 영양사전에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세탁물을 더 화이트하게 빨 때 사용하는 그런 블루 소재의 세탁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철 같은 게요. 러스크 그런 녹이 났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펄해지는데 그런 파랑도 블루잉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냥 굉장히 새파란 잉크 블루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런 총 같은 거 산화된 것을 파랗게 됐을 때도 블루잉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해석하는 거 보자면 이 파란색 블루잉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제품 색깔들이 굉장히 선명한 잉크색이죠.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 파란 느낌. 하지만 네이비에 가까워. 유럽에서는 의외로 전통 클래식한 정장색은 네이비거든요. 그래서 네이비색의 그런 의미를 보여주려고 블루잉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뉴욕 컬러에서는 이 색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없었어요. 거기는 오히려 릭이라든지 그레이가 조금 더 강조되고 아니면 뜬금없이 하늘색이 있었죠. 아쿠아 스카일라이트빛이 있었고 사실 스카일라이트 이런 색은 코어 클래식 색에 안 들어가고요.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코어 클래식 색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스카이라이트 색이 런던에는 블루잉으로 표현된 거니까 조금 더 뉴욕의 색이 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런던색은 전통과 현대의 욕구에 대한 조합이라고 표현을 했나 봅니다. 이 블루잉색이나 다른 것들이 좀 그런 전통의 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본인들은 어느 쪽의 감각에 좀 더 가까우세요? 뉴욕 패션 위크 컬러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런던 패션 위크의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드세요?